혜성씨 전화 와서. 자, 일단은 아까 제가 하다가 안 된 거 해결했거든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 요거 하나가 추가됐어요. 요거 하나가 추가되면서 해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혜성씨가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조인으로 해결한 거 맞고요. 자, 요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쵸? 왜 그런지. 자, 처음부터 다시 짜보는 건 좀 그렇고, 자, 그림으로 다시 짜볼게요. 다시 할게요. 자, 이건 일단 드리고. 자,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employees랑 salary를 조인을 했어요. 그쵸? direct 별 from employees에 employees LE라고 할게요. 그쵸? 자, 이번에는 우리 명시적으로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명시적으로 할 때는 내가 이제 이퀄 조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inner join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떻게? 브롬즈를 아까 띄우고, 자, 여기다가 inner join. 자, 누구를? employees의 salary가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누구랑 조인 할 때 조건은 on. 자, on 1점 employee number랑 s.점 employee number랑 같은 것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현재 이렇게 뜨는 것은 equal join이란 뜻이었죠. 요거 equal join이다, 동등 join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이제 이 1번이 받은 모든 급여가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인하고 싶은 거는 이 셀러리에서 맥스 데이트만 뽑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맥스 데이트만 우선 뽑아볼게요. 어떻게? 맥스인데, 자, from date. 제가 봤을 때는 별 from으로 다시 쓸게요. 별 from employees의 salaries에서, 그죠? 맥스 데이트를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런데 4번들마다 맥스 데이트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룹 바이를 했죠. 그룹 바이 employee number. 그래서 이쪽에 이름을 가짜 이름 ms라고 짓고, 여기도 ms. 이렇게 하겠죠. ms. from date, ms. employee number. 자,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여기 출력되고 있는 이 친구와 이 맥스를 조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 라스트 데이트랑 요거랑 같은 거 하면 인플로이 넘버랑 상관없이 조인이 돼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인플로이 넘버를 출력할게요. ms.employee number. 자, 현재 이렇게 인플로이 넘버가 있는데, 요 인플로이 넘버랑 요 위에 있는 테이블의 인플로이 넘버랑 같은 것과 요 맥스도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맥스만 같은 것이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랑 인플로이 넘버랑 상관없이 맥스가 같은 것이 조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테이블을 제가 복사해서, 자, 스크린샷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린샷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 친구를 실행해서 스크린샷을 해서 더 작게는 못 보네요. 이게 지금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개만 추릴게요. 어떻게? 자, 이제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조인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1점 employee number 그죠? 1점 샐러리가 되겠죠? 샐러리 s.샐러리 s.샐러리 네, 마지막으로 from date s.from date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고 자, 그쵸? 요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피그마에 와서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벌써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출력한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였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두 개를 이제 조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인을. 펜이 안 보이네. 꼭 중요할 때 펜이 없어져요. 여기 있다. 자, 조인을 할 때, 제가 조건을 현재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 HDMI 연결이 별로 안 좋아서 모니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HDMI 연결이 너무 안 좋네. 자, 빔 프로젝터 보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칠 건데 제가 조건을 요것만 줘버렸어요. 맥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누구를 요거랑 같은 걸 이렇게 찾아서 그죠? 이렇게 찾아서 연결해 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누구랑 상관없이 요 인플로이 넘버랑 하등 상관없이 하는 상관없이 요거랑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서 매치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매치되는 게 없이 자, 누구랑 지금 현재 요거랑 같은 게 지금 없죠. 그렇죠? 없어서 여기 매치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바꿨냐면 요거랑 그렇죠? 요거까지 같은 거 그렇죠? 인플로이 넘버까지 같은 것 여기 왜 출력이 안 될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 같은 것이었죠? 여기 보면 요 밑에 쪽에 2006년 22일께 있을 거였죠? 요게 같은 것 이렇게 될 거였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조건을 빼버리니까 이거 빼버리니까 여기 지금 4번이랑 상관없이 요것만 같은 것이 다 조인 돼 버린 거였죠? 요것만 같은 것, 요것만 같은 것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조건을 어떻게 추가했어요? 현재 인플로이 넘버랑 맥스까지 다 같은 것 이렇게 조인을 바꾼 거예요. 진짜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데 나오나? 모니터를 바꿔달라고 해야겠어요.
접촉이 안 좋으니까 좀 있으면 또 나가봐. 또 나갔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수업을 빔 프로젝트로 할게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조인을 할 건데, 그렇죠? 누구랑 여기 지금 요, 자 이제 처음에 셀러리랑 조인한 것과 요 맥스 값을 가져온 것, 요걸 조인을 할 건데, 이제 이것도 가상 테이블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복사해서 쉼표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복사해서 자 어디랑 여기 지금 이너 조인 쪽에 띄우고 또다시 동등한 것만 하겠다. 자, 조인 자 가로하고 붙여넣고 그렇죠? 가짜 이름 L이라고 찍고 자 여기서 다시 온하고 온에서 AND가 될 거예요. AND 자 아까 전에 뭐만 썼냐면 s.fromDate랑 l.ms랑 맥스에 가짜 이름이 없네였죠? 맥스에 가짜 이름 없어서 여기다가 맥스 데이트라고 할게요. 맥스라고 하죠. mx 이렇게 하죠. mx 자 뭐랑 l.mx랑 그렇죠? 자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된다? 요 지금 EMP 넘버랑 상관없이 계속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조건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자, and s. 뭐랑 emp노랑 l. emp노랑 같은 것 요걸 추가했더니 이제 상관없이 되던 것이 딱 이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건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력도 추가하고 그렇죠? 조건도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된다? 짜잔! 자, 2002년 6월 22일 맞죠? 이렇게 잘 되더라. 이렇게 조인으로 다 저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혜성씨는 어떻게 서브 쿼리로 해결을 했어요. 자, 속도는 누가 더 빠른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혜성씨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거 0.6초 걸렸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0.5초, 0.6초 정도 걸리고 있어요. 자, 혜성씨 거는 자, 위에 있네요. 제가 지웠나? 지워버렸나? 지울 리가 없는데, 자, 지워버렸나봐요. 자, 아까 뭔가 쓰다가 지워버린 것 같아요. 자, 다시 가져와 볼게요. 다시 실행. 했더니 지금 현재 보니까 3초 그쵸? 이게 더 빠르죠. 자 이게 더 빠르더라. 자 더 빠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친구는 바로 조회하는 서브 쿼리 하나만 이렇게 쭉 가져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야 되었죠. 테이블 이렇게 한번 만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조인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한번 만드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나만 이렇게 조회한 것을 바로 가져와서 조건으로 출력하고 있는데 제 거는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더라. 그래서 훨씬 이게 더 빠르더라.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다양한 방법을 풀 수 있죠. 자 평균이 낫죠. 평균. 자 사원이 받은 급여를 출력하는데 가장 평균이 높은 직원 10명만 출력하세요. 사원이 받는 급여를 출력하는데 가장 평균이 높은 직원 10명. 자, 하하. 자, 우선 사원이 받는 급여를 출력하면서 평균. 자, 평균도 같이 출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select 별 from employees의 employees. 그렇죠? 자,
띄우고 자 누구랑 셀러리스랑 조인해야 되겠죠. 이너 조인 employees의 셀러리스 밑에 S 자동 완성이네였죠. 그냥 온절까지 써줬네요. 온 emp 노랑 셀러스의 emp 노랑 같은 것. 자, 그때 저는 여기를 e.emp 노랑 s.emp 노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죠. e. 여기 가짜 이름 또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한 칸씩 뚝뚝 띄울게요. 했죠? 자, 이 상태에서 평균이 높은 직원 10명만 출력하래. 일단 평균을 출력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a.emp 노만 출력하고 샐러리만 출력하고 있죠. s.샐러리만 출력하고. 자,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평균 구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죠. 그룹 바이 누구 a.emp 노로 그룹 바이를 하면서 샐러리의 평균을 구해야 한다. 그럼 이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직원 10명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오더 바이를 누구로? 평균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S의 평균 이렇게 쓸겠죠. S의 AVG. 자, S의 평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오더 바이. 자, 여기 쉼표 지우고 오더 바이 뭘로? S의 AVG의 디센딩으로. 네, 10명만 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0부터 10명. 이렇게 평균이 높은 직원 10명이 떴어요. 그렇죠? 자, 저는 1초 가까이 뜨는데 20몇 초 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끝인가요? 끝인 것 같아. 받은 급여 전체니까, 그렇죠? 별급 받은 급여 전체니까 여기서 썸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받은 급여 전체를 출력하는데 평균이 높은 직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끝이네요. 자, 평균을 출력하고 싶지 않으면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렇죠? 가짜 이름 지우고. 자, 여기다가 그룹 바에다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되나 볼게요. 그렇죠? 자, 되긴 되네요. 그렇죠? 되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플로트로 되어 있으면 정렬하는데 연산 속도가 더 오래 걸린대요. 자, 더 오래 걸린대요. 자, 어제 이제 여러분들 연산 속도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이렇게 뭐다? 플로트 이게 실수인 경우에는 연산 속도가 더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라운드나 그죠? 라운드나 플로우 같은 걸 써야 되겠죠. 라운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더라. 지금 속도가 몇 초 걸렸나 볼게요. 그러니까 9초, 0.9초 걸렸었죠? 거의 1초 가까이. 그랬더니, 어이, 더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쵸? 더 빠를 때도 있죠. 더 빠를 때도 있죠. 더 느릴 때도 있고. 더
빠를 때도 있고, 그쵸? 더 빠를 때도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운드를 주는 것이 연산 속도에는 조금 더 유리하더라. 자, 여기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제가 그 나중에 좀 이따가 정답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 됐고요. 자, 오늘은 저랑 DML이랑 난 DDL이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DML이랑 DDL. 자, 우리 구글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키시고. 자, 우리 교육에 들어와서 SQL 수업 들어와서 자, 저희가 쭉 했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해드릴 거고 조인이 네,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뭐 이런 게 있어요. 프라우터 조인, 근데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해볼 거고 자, 서브 쿼리 했고 그쵸? 이건 권한에 대한 거고 자, DDL이라는 게 있을 거였죠? DDL 보이세요? DDL 자, DML은 수업이 DML의 수업이 없네요, 그쵸? DML의 수업이 자,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하게 저랑 좀 이따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DDL 한번 들어가 볼게요. DDL 자, 여기 보니까 각 언어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DQL은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select가 될 거고요.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쓰게 되면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단순히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인 가상 테이블 우리가 그것을 result set이라 불러요. 그렇죠? 사용하는데 결과인 가상 테이블을 반환받죠. 이때 데이터 타입을 result set이라 불러요. 요 타입이 뭐 리스트가 있고 맵이 있고 이런 것처럼 타입이 뭐다? result set이더라죠. 리스트가 있고 맵이 있고 그런데 요 테이블을 result set이라 부르더라. 좀 나중에 또 더 얘기해 드릴 거고 자, 요때 이 set은 중복되지 않은 이고 result는 결과물인데 뭐 요거 두 개 합쳐서 그냥 result set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타입명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DML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봤고요. 자, 우리 데이터를 넣는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쓰면 또는 회원가입을 하면 그때 이제 insert가 들어옵니다. insert. 자,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수정하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삭제하면 delete가 될 거예요.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manufacture, 조작하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manufacture language.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배워볼 것은 DDL이에요. 데이터 definition, 그렇죠? 정의하는 언어. 자, 우리 정의하는 언어는 create, 테이블을 만들 때 쓰는 create, 자, 그 테이블을 수정하는 alter, 테이블을 drop, 삭제하는 drop, 그렇죠? drop. 그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rename,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을 아예 지워버리는 truncate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테이블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넌 1기가가 필요해, 2기가가 필요해, 뭐 300메가가 필요해 이렇게 공간을 주게 되는데 그때 그 공간을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TCL이라는 게 있어요. TCL, Transaction Control Language. 우리가 이제 수업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가?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예를 든 게 우리가 계좌를 이체할 때 내 정보가 수정되고 상대 정보가 번개가 내려쳐서 수정이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럼 나는 돈을 잃게 되죠. 계좌에 돈을 1억을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렇죠? 그 1억이 어떻게 사라져 버리더라. 그래서 그걸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더라.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래서 내가 송금을 할 때 커밋 시작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쭉 송금을 하다가 번개가 탕 하고 내려쳤어요. 그때 어떻게 오류가 뜨면서 롤백. 그러면 내가 보냈던 돈을 그대로 다시 송금 사라지는 거죠. 그 이력이 사라져 버리는 롤백은 취소. 근데 내가 만약에 이체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저장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많아. 그럴 때 어떻게 세이브 포인트로 트랜잭션 내에 지점을 저장할 수 있더라.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안 해볼 거고 나중에 간단하게 코드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제어라는 게 있어야죠. DCL. DCL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정인 루트라는 걸 쓰고 있는데 루트 계정. 자, 루트 계정은 모든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 슈퍼 권한,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요 MySQL에 딱 들어오는 루트는 뭐다?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너는 EMP만 해, 너는 사킬라만 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오, 켜졌어. 목 아파. 또 들어가. 또 꺼졌어. 자, 어떻게 루트가 다른 계정들을 만들어서 그 계정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DCL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트, 리보크 이런 게 명령어가 있어요. 너는 조회만 할 수 있어. 셀렉트 여기 보면 셀렉트만 할 수 있어. 너는 인설트만 할 수 있어. 너는 셀렉트, 인설트를 다 할 수 있어. 자, 또는 너는 셀렉트 업데이트 할 수 있어. 너는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뭐다? 권한을 준다. 그러다가 권한을 빼앗을 수도 있다. 리버크.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암기의 영역인데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되니까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질의하는 것을 DQL을 하고, 그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것을 DL을 하고, 조작하는 것을 DDL을 한다. 나머지들은 쓰면서 TCL이 있고 DCL이 있고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테이블. 자, 테이블. 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저장 단위가 테이블이래요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테이블을 기본으로 해서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쵸? 이때 레코드랑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 같은데 쉬워요. 그쵸? 어떻게? 자, 요때 요 한 줄, 요때 요 한 줄, 요것을 하나의 레코드다. 자, 또는 튜플이다. 다른 말로 튜플이다. 자, 근데 우리가 레코드다라고 불러였죠? 또는 이제 자바에서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체다라고 부르죠. 객체. 자, 요 4번이 맥스는 이거다. 맥스 날짜 이거다 해서 하나의 객체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객체.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써져 있는 필드. 자바에서는 필드가 되겠죠. 그렇죠? 요것을 칼럼이라고 부릅니다. 칼럼. 그래서 테이블은 뭐다? 레코드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요 테이블들에 있는 데이터들은 꼭 원작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쓸모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셀렉트 그냥 보기만 하세요. 셀러리스에 셀러리 자 from 할게요. 자 from 셀러리스 자 실행하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유용한 데이터죠. 이 사원이 언제 받은 급여 이 사원이 언제 받은 급여 이렇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자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요 데이터는 아까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유용해 보이나요? 덜 유용한가요? 딱 봐도 아까 데이터보다 유용하지 않죠. 그쵸?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4만이란 데이터가 누가 언제 받았는지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4만일 뿐인 거죠. 그죠? 이 데이터의 효용 가치가 있으려면 뭐예요? 누가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쵸? 자, 아까 전처럼 자, 누가 언제 받았는지 이 급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데이터는 뭐예요? 유용해지죠. 유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 데이터가 원작 값이기 때문에. 원작 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전체에서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만일번이라는 직원이 자, 이날 받은 급여. 만일번이라는 사람이 87년 6월 26일에 받은 급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유용한 거예요. 만약 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주르륵 있고 이 데이터가 뭔가 효용 가치가 없이 이 날짜가 없이 있다면 이 데이터는 쓸모가 없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는 효용 가치가 더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더 없어져 버리죠. 이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없어져 버리죠. 효용 가치가 점점점 없어지죠. 자, 뭐일수록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이 한 줄이 유일할수록 이 한 줄이 유일한 값을 가질수록 이 데이터는 더 뭐가 돼요? 효용 가치가 생겨요. 원자에 가까울수록 복수가 아니라 원자 하나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복수의 데이터에서 이 한 줄이 유일한 값일수록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장된 데이터가 한 줄 엔터티 객체가 원자 한 값일수록 원자형 값일수록 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원자 값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추가해요?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대표키 기본키 다른 말로 대표키가 됩니다. 자 대표키를 갖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 EMP 노.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는 현재 EMP 노 자체는 자, 요 EMP 노 자체는 셀러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쵸? 셀러리의 EMP 노라면 이 셀러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죠. 자, 이 친구가 대표키인 인플로이스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만 1번은 요 날 마지막에 받았구나. 만 6번은 이날 마지막에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일 때만 여기에 있는 EMP노가 대표키이기 때문에 자 누구를 자 001, 006을 대표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봤을 때 요것은 이 사람의 마지막 받은 급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셀러리가 그 급여가 누구를 인플로이스의 대표키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키를 외래키라 불러요. 인플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EMP를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셀러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키를 외래키라 부른다. foreign key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불러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부른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한 줄, 로우를 엔터티 또 레코드 또 객체라고도 불러야죠. 엔터티, 레코드, 객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런데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이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디폴트 값으로 하지 못해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대문자로만 쓰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뒤쪽에다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달러나 샵이나 언더스코어 정도만 쓰는 게 좋아요. 다른 건 쓰지 않으시고요. 공백은 쓰지 마세요. 30자 이상 초과하지 마시고요. 예약어 where, from, view, user, option, 어떤 게 max, round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예약어들은 한 테이블 안에 컬러 이름은 절대 같을 수 없겠죠. 그렇죠? EMP 노가 두 개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테이블의 이름의 컬럼은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alaries EMP no 이렇게 되어 있죠. EMP employees의 EMP no 이런 것처럼 다른 테이블의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써드릴까요? EMP의 EMP no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DPT에 EMP no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지 않아요. 왜? 객체한테 필드로 있는 ID, 뭐 네임 이런 것들이 다른 클래스에서 똑같이 쓸 수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필드명이 이렇게 같아도 문제가 없더라. 자, 이때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EMP의 EMP노는 대표키고 DAPT의 EMP노는 참조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건 뭐다? 대표키고 이거는 참조키더라.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명령어 create table이고요. 테이블 하고 여기에 이름 쓰고 일단 타입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쓸 수 있는데 하나씩 배워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당장 이 옵션들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죠?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유자를 명시할 수 있고요. 테이블 이름 있고, 칼럼 이름 있고, 데이터 타입 유형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상관없다. 자, 나중에 조금씩 익히시면 되고요. 여기 예시입니다. 그렇죠? 자, 유저가 있으면 삭제하고 유저를 만들겠다. 자, 이때 보면 int라는 numeric 데이터가 있고요. 그렇죠? 얘는 캐릭터 데이터고요. 캐릭터 되고. 자, 여러분들 데이터도 numeric 데이터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도 numeric 데이터의 일부다. 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 지금 primary key를 id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primary key를 id로 하겠다. 요 unique key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 볼 건데 unique key는 요 폰 번호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자, 유일한 것. 얘도 유일한 건데 자, 이 친구는 다른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고 이 친구는 유일하기만 한 거예요. 다른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유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인설트예요. 인설트 등록하는 구문. 자, 인설트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개 있고요. 자, 변형하는 거는 alter예요. alter. 자, alter 하실 때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alter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EMP 할 때서 뭐를 drop 날리겠다. 그렇죠? 뭐를 여기 지금 이거는 참 우리가 자 뭐라고 하냐면 제약 조건이라고 제약의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너는 프라이머리 키야 너는 널이 될 수 없어 너는 유니크 키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름을 지으실 수 있는데 자, 이름 자 만약에 이름을 짓지 않으면 오토로 자동으로 짓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뭐예요? PK를 지우겠다. 자, EMP의 ID인 PK를 지우겠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또 수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시들이 쭉 있고요. 여기 보면 자, 매니저의 foreign key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더라. 자, 여기 on update cascade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제약 조건을 참조하고 있는 다른 것들도 쭈루루룩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쭉 잠시 봤고요. 다음에 와서는 요것들을 한번 쭈루룩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쉬었다가 올게요. 35분까지.